이상하지요. 평생을 무기로 써왔던 이 말이라는 것이 이제는 녹슨 칼이 되어 제 손을 베는 것만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직함이 사라진 제 이름 섭자만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혀끝은 지금 꽃씨를 뿌리고 있나요? 아니면 가시를 돋우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걷는 내 마음의 산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죠? 지금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멍멍멍. 서재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우물안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현역 시절 제 책상 위 전화기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울려댔었죠. 부장님, 결정해 주십시오. 박 이사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때 제 말은 곧 법이었고 권력이었고 제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 울리는 것은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건조한 소음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려 입을 열었다가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입을 다무는 순간, 그때마다 제 입안에는 쓴 모래알이 씹히는 것만 같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아내 송여사가 들어옵니다. 따뜻한 유자차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네요. 여보, 차 한잔 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갇혀있지 말고요. 밖에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당신이 내 속을 알기나 해? 그냥 좀 내버려둬. 박 선생님의 퉁명스러운 대답이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그 순간 책상 위 작은 화분의 초록 잎사귀 하나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립니다. 이게 아닌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제 입에서는 가시돋친 선인장 같은 말만 튀어나오는 걸까요?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쓰던 갑옷을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도 벗지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아내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 없는 사과를 건네봅니다. 이미 엎질러진 찬물처럼 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참 눅눅해집니다. 그때 빼꼼히 문이 열리더니 깜돌이가 들어옵니다. 주인의 축 처진 어깨를 눈치챘는지 가장 아끼는 장난감궁을 발치에 툭 내려놓네요. 낑멍. 아하, 녀석, 나랑 놀아주러 온 게냐? 너밖에 없구나. 내 못난 말에도 꼬리를 흔들어주는 건. 말 한마디 없어도 통하는 이 온기가 지금 박 선생님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옳은 말만 하려고 애썼습니다. 성과를 내야 했고 실수를 줄여야 했으니까요. 지적하고 바로잡고 재촉하는 언어들. 그것이 리더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이 떨어진 지금 그 언어들은 더 이상 리더십이 아니라 그저 잔소리와 고집으로 남았습니다. 은퇴는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평생 써온 언어의 세계가 무너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우리 뇌를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프로그래밍한다고 말이죠.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뭘 더 하겠어. 늙으면 죽어야지. 박 선생님의 노트에 적힌 이런 독백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점점 더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옛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무서운 과학이었던 겁니다. 외롭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이대로 점차 잊혀지고 고립되어 결국엔 아무도 찾지 않는 옹이 박힌 고목이 될까봐. 제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입김이 제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자 속여사가 다시 들어와 커튼을 활짝 젖힙니다. 어두웠던 서재 안으로 황금빛 햇살이 밀물처럼 들어오네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에세이인데 구절이 너무 좋아서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살 집이 된다. 말이 집이 된다고? 그래요. 춥고 어두운 말을 하면 춥고 어두운 집에 사는 거고, 따뜻하고 예쁜 말을 하면 꽃밭에 사는 거래요. 우리 이제 좀 따뜻한 집에서 살아요. 네? 박 선생님은 아내가 두고 간 책의 표지를 한참이나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낡은 만년필 대신 부드러운 연필을 집어듭니다. 말이 집이 된다. 내가 짓고 싶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노트의 새 페이지를 펼칩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꾹꾹 눌러쓰기 시작합니다. 명령이 아닌 감사를, 지적이 아닌 감탄을. 나는 과거의 나를 존중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한다. 나의 경험은 낡은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줄 등불이다. 처음엔 쑥스러워 손이 오그라들었지만 소리내어 읽다 보니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었던 찰흙에 물을 뿌려 가시 빚는 것처럼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입니다. 미안하다. 목말랐지? 너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잘 자라줘서 고맙다. 참 예쁘네. 화분에게 건넨 말인데 이상하게도 위로는 제가 받습니다. 긍정의 언어는 부메랑 같아서 던지면 반드시 더 큰 행복을 싣고 나에게 돌아오나 봅니다. 깜돌아, 아까는 소리쳐서 미안해. 우리 깜돌이 아빠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망. 별것 아닌 그 한마디에 녀석의 꼬리가 모터라도 달린 듯 춤을 춥니다. 말 한마디가 이 작은 생명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남았습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소홀했던 사람. 박 선생님은 쑥스러운 마음에 쪽지를 적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로 시작해 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높이는 언어입니다. 서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동굴 같던 이곳이 이제는 햇살과 이야기가 머무는 따뜻한 온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인테리어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단지 사용하는 언어를 바꿨을 뿐인데 박 선생님이 사는 세상의 채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당신 웃음처럼 참 맑구려. 같이 걸어줘서 고마워요. 어머? 당신 오늘따라 시인 같네요. 허허, 내일도 모레도 같이 걸어요, 우리.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운명의 씨앗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입술 끝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오늘 산책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고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내 마음의 산책과 동행해 주신 여러분, 내일도 같이 산책해 주실 거죠? 깜돌이도 같이 기다릴게요. 멍멍멍. 좋아요와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